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입회입니다. 전 좀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으로 행복해지기 위한 돈, 인문학, 토크쇼. 돈은 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소장 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금융국제정책연구소 박원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아자스쿨의 대표이사 황선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의장 정은영입니다. 저희가 자녀경제교육 이제 마지막 편인데요. 우리가 쓰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돈 쓰기, 그다음에 뭐 있죠? 돈 벌기, 나누기, 뭐 불리기. 관리하기, 네, 불리기, 기부하기, 네. 그다음에 요즘 뭐 지키기, 네.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요즘 자녀들은 세뱃돈 받고 이럴 때 부모로부터 돈 지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요. 네, 오늘 시간은 조금 더 특별히 돈 버는 경험, 그다음에 돈을 기부하는 경험, 요 두 가지를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들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돈 버는 경험 어떻게 실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례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자녀들한테 제가 할 일을 시킵니다. 네, 분업을 시켜요. 제가 일을 강의할 때 저는 강의 자료를 보내드리는 편이거든요. 앉아서 보내다 보면 그것도 한 시간 반 걸리거든요. 아이들한테 제가 시간을 그 시간, 시작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이 카운트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너한테 돈을 주는데 아빠는 절대로 노동 착취하지 않겠다. 가끔 가면은 옛날에 그 아프리카의 난민들 어린이들한테 나이키 축구공 해가지고 시간당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돈을 주면서 착취했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에게 정당한 돈을 주겠다. 다만 이제 평균적으로 주는 용돈에 비하면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다른 비용 쓰는 거에 절반을 제가 주거든요. 해보다 보면 피드백이 오죠. 그럼 아이들한테도 아빠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이런 피드백을 받는구나. 사람들이 고마워하는구나.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빠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도 해주고 돈도 벌어보게 하고 저는 또 분업을 통해서 제가 못하는 것들도 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이들은 또 아빠를 도와준다는 그런 자부심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거리를 좀 나누는 것도 저도 편하고 애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이들이 각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인간이 성장해서 근데 이런 경험이 있어요. 이 경험은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어서 한번 공유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그 팔찌 만드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실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팔찌 만들어가지고 낚싯줄 같은 걸로 비즈 집어넣고 비즈 집어넣고 하는 그거, 그리고 실로 꼬우는 거. 근데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학교에서 그런 바자회 같은 게 열렸는데 그걸 만들어서 하나에 1,000원, 뭐 2,000원 이렇게 애들이 판매를 했어요, 둘이서. 그래서 그걸 판매한 수익금이 8만 원 이상? 아마 벌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8만 원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월드비전에 5명 아이들을 한 7년째 지원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그 원래 월 하는 거 말고 특별히 이제 연말에 그걸 추가적으로 가장 힘든 아이 한 명한테 하고 거기서로부터 편지 이런 걸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의 노동이 들어가서 돈을 벌어서 그걸 오늘 얘기할 기부까지 연결한 사례예요.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아이들을 응원했었고 그 8만 원 플러스 아까 매칭 얘기를 한 것처럼 저도 돈을 조금 더 내서 그 한 친구한테 케냐 친구였는데 그 친구한테 더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로 얼마든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이들이 뭐 비즈 공예를 하던 팔찌를 만들던 뭐 애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로 돈을 벌면 그 돈을 번 걸로 충분히 기부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버는 기쁨도 있고 나누는 또 보람도 동시에. 지배하는 네, 일석이조네요. 네. 그 벌어보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기본적으로는 다 동의를 하고요. 전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제 교육이 대부분 잘못됐다라는 좀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게요. 우리나라 경제 교육의 아주 기본을 보면 아껴 써라, 절약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잘 쓸 거냐 이런 쪽에 고민이 집중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전 소비자 단체들이나 정부 기관에서 경제 교육을 주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우리는 소비자고 소비자로서 잘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할 수 있는 교육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갖다가 드리면 여기 있는 패널 분들도 언제부터 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돈을 잘 써야지 모자라네 더 벌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하게 되느냐면 나한테 내 노동으로 돈이 들어와서 내가 돈을 쓸 수 있게 된 시점, 내가 벌어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더욱더 잘 쓸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고 아껴 써라 하지 않아도 아껴 쓰게 되고 내가 더 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경제교육은 저는 어찌 보면 기업가 정신이나 창업교육으로부터 벌어보는 경험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뭐 아무래도 우리 그 실제적으로 그게 맞닥뜨려서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때 이제 그 교육이 되게 잘 네. 되잖아요. 아이들이 이제 버는 경험이 없는데 자꾸 네. 버는 거에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쓰기부터 가르치게 되는 건데 그 사례를 한번 네, 얘기를 네, 해봐도 사례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 예를 들어서 캠프가 2박 3일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 캠프 아니면 기업가 정신 캠프 뭐 벌어보는 거에 대한 캠프가 처음에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모이면요. 삐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10명 중에 한 10명이 오면요. 한 3, 4명은 어거지로 온 아이들이에요. 안에서 아이들이 막 뭔가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화폐도 유통시키고 번 걸로 또 뭔가를 갖다 하고 그러면요. 옆으로 아웃사이더 돼 있던 아이들이 왜 자기 거는 뭔가를 갖다 안 사주지 왜 나는 안 끼워주지라는 이슈를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처음에는 뒷짐지고 있던 아이들이요. 야, 내 것도 한번 보지. 라고 하다가 사람들이 야, 그렇게 하는데 내가 왜 사? 라고 하면 그러면 내 걸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게 이렇게 좋은데요? 얼마면 사실래요? 이러면서 사회성을 아이들이 배워가게 되는 그다음 번 돈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되게 아껴가면서 재료를 사요. 살 때에도. 근데 이런 게 우리 일상으로 올 때 굉장히 바람직한 교육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제 용돈을 받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갈 때 받고 세뱃돈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한번 바로 통장에 넣어서 계속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15살 정도 되니까 중간에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유혹이 생겨서 조금 덜 넣었을 때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걸 계속 모아서 아이에게 보여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쯤 되니까 상당한 돈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걸로 너가 그다음부터는 좀 해봐라. 근데 이제 모의 투자 이런 거는 아이가 좀 경험하게 했는데 그러지 않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하려면 이제 미성년자다 보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금액에 대해서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떻게 어떤 종류의 투자를 하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거기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이제 안전적인 수익이 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본 것 같아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생활 속에서 해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아이들이 주식 투자하거나 뭔가에 투자하는 거에 되게 거부감이 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주식이 뭔지 알아가고 그다음에 기업이 뭔지 알아가고 건전성이 뭔지 장기 투자가 뭔지 알아가는 거는 너무 바람직한데 부모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그걸 왜냐면요.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듣고는 투자를 해서 야 주식은 무서운 거야. 이건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해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주식은 기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맞습니다. 중요한 일이거든요. 자본 경제 네. 사회에서 주식 없이 기본 경제 조직이 저는 돌아갈 수 오히려 있는 그 거는 죽어 있는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기업에 투자해서 자기가 또 하나의 기업가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더군다나 중요한 게 지난 20, 30년 동안에는 뭐 집 하나 사놓으면 그게 돈이 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올바르게 투자에 대한 안목을 갖는 게 중요한데 보면 부모님들 본인에 대한 경험칙으로 어떤 머니 스크립트를 강조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절대로 주식하면 안 된다, 빚은 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주입식의 경제 교육이나 관념들이 자녀들에게 올바른 균형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세뱃돈 받은 걸 가지고 중국 펀드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생각을 좀 바꾼 게 펀드보다 개별 주식으로 중국에 있는 좋은 주식들을 알아보게 하고 공부하게 하자. 뭐 텐센트 같은 유망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5G 시대에 유튜브라든가 이런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유망할 거라 보면 유튜브만 보지 말고 반도체 그 이면에 있는 반도체에 대한 주식이라든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것,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한 다음에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가족관계 증명서 있으면 미성년자도 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 주식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10주라도 가지고 있으면 삼성전자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TV에 나올 때마다 저거 내 회사야라고 아이들이 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면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를 아이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이런 게 굉장히 바람직한 경제 교육 방식인데 TV 언론에서 부모님 경험에 의해서 아이들을 이런 걸 좀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회 셀럽들이요. 언론에 나와가지고 주식 그 도박을 아직도 하세요?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좀 그런 좀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부모님들은 이제 당연히 자기 경험에 더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못하게 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펀드를 꾸준히 한 저희 집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이제 워낙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찌감치 빨리 펀드를 아이들이 투자했는데 성인이 되기 전에 20살 이전에는 그냥 제가 주도적으로 한 거였지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한 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20살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뭐 증권사 모바일 앱을 깔아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하는 게 그거 보는 거예요. 이게 올라갔나 내려갔나 올라갔나 내려갔나. 조급해져. 조급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투자라는 건 어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 이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험이잖아요. 나의 경험에 의해서 물론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 엄마가 얘기했는데 이거 엄마가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 떨어져서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과정들이 축적이 되다 보니 스스로 그 과정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부모 주도화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그냥 같이 지켜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는 조금 전문가 엄마들이라서 네, 그게 그치. 좀 가능한데 이제 실제적으로 집에서 할 때 적어도 주식은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주식 말은 절대 투자는 하면 뭐 안 되지. 투기야. 이렇게는 안 가르치시는 네, 게 맞아요. 되게 중요할 네. 것 같고요. 어제 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아이디를 어떤 형한테 빌려줬는데 이 아이디가 지금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직관을 했죠. 분명히 아이들이 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거다. 결론적으로 그 아이한테 어딘지 모르는 아이지만 연결을 해가지고 카톡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정말 저한테 죽을 죄를 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합의금을 드리겠대. 그 아이가 중학생이거든요. 저한테 저는 부모님한테 저녁 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몇 시까지 꼭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다오 하게 해라 라고 제가 혼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얘가 겁을 먹다 보니까 저한테 합의금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어떤 이야기냐면 저는 결핍이 잘못된 중독을 낳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그 아이디가 저는 그 쓰는 비용이 45,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돈이라면 다른 친구들한테 아이디를 훔쳐서 사용하지 않고 본인이 그 돈을 벌고 그 돈을 좀 사용하고 결론은 제가 말씀은 우리가 용돈 이야기하면서 돈을 버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아이들에게 적절한 돈을 줘서 그 돈을 규모 있게 쓰는 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돈을 벌어보게 하는 경험들도 해줘서 아이들에게 좀 결핍을 해소하고 좀 자발성을 만들어내서 좀 생산적으로 박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생산자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들이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도적이고 좀 생산적으로 그러면 좀 당당해지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걸로 내가 내 욕구를 만족시킨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해지겠네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내 노동에 의해서 돈을 버는 게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 자체가. 근데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부자들은 내가 버는 노동 이외에 내 자본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부자가 되고 나중 삶이 윤택해진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꼭 그런 데 부합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자면 이제 기부하는 경험. 이 기부의 경험이 사실 벌어보고 그걸 가지고 기부하는 그게 되게 매치가 잘 돼서 좋으네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기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본인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가정 내에서 구체적으로 해보시는 방법들이 있는지 또는 전문가로서
그냥 요즘에 기부가 하나의 트렌드가 돼서 그냥 기부한다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부를 왜 해야 되는지가 먼저 공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기부라는 건 내 옆을 본다라는 얘기잖아요. 왜 옆을 보는 게 필요한지. 나만 그냥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앞으로의 세상에서 옆을 보는 게 왜 필요한지. 그거는 나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주면 좋듯이 내 옆에 어려운 사람을 나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부한다, 니네 기부해. 뭐 용돈 교육 중에 한 부분은 뭐 기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가 한때 트렌드처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을 하기 이전에 왜 기부가 필요한지, 왜 옆을 쳐다봐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아이들하고 자연스럽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3학년 정도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6학년 되는 지후 어린이가 저한테 물어본 거 그 질문에 저는 되게 당황했어요. 아빠는 우리 한 달에 얼마 정도 기부해? 라는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얘가 이런 게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다 어려운 사람들을 볼 줄 아는 힘을 키워주는 게 그 기부에 대한 방법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제가 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걸 보여줍니다. 그 기관에 소식지가 오잖아요. 그 소식지를 보통 사람들은 보질 않거나 자동이체로 한 달에 얼마씩 빠져나가는 거 그냥 금액만 보죠. 그 보는 것도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나 얼마 빠져나갔네 이렇게 보지만 매달 또는 분기별로 오는 그런 소식지를 보여주면서 이런 형아들한테 또 이런 어린이들한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이 기부하는 것에 대한 느낌과 경험들을 갖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월드비전에서 매년 그 아이들 사진이 오거든요, 카드가. 그럼 처음에는 그 카드를 이렇게 쫙 이렇게 내가 키우는 아이 5명이 더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진열을 해놨어요. 근데 그걸 이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보면서 이제 같이 공감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경제교육에서 기부를 너무 강요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발적으로 자기 동기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용돈을 받으면 30%는 기부하고 30%는 자기가 쓰고 30%는 저축해야 된다. 전 이거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아니 나 먹고 살기도 바쁜데 내가 쓸 용돈도 부족한데 기부를 30%나 하라고? 왜 이거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 이건 기부 문화를 왜곡시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는 제일 먼저 네가 잘 살고 네가 만족하는 게 이 사회에서 가장 큰 사회에 대한 기부야. 그게 가장 큰 기여고, 그런 다음에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인간이 되지 말자. 그렇죠. 이런 일단 거. 기본적으로는 네. 그리고 내가 소비를 잘 함으로써 이미 그 안에 많은 세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기본적인 맥락들이 다 우리 사회의 구조화가 돼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있고 그런 데를 위해서 같이 살아가기 위한 공정의 개념으로 이제 기부가 좀 더 활성화되고, 요즘 사회는 되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기본은 너 스스로 잘 살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맥락이다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하고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른데, 엄마는 자기 재능으로 기부를 좀 하는 사람 같고, 자기는 그 많이 벌어야지 또 거기에 쓰고 싶은 기부나 사실 하고 싶은 일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요즘 친구들이 좀 건전하게 생각을 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달라졌죠. 네. 그래서 이 생활 속에서 저희가 지금 4편의 이야기를 쭉 해보지만 제가 이렇게 쭉 듣고 느낀 거는 어떤 방법, 팁 이런 게 중요하긴 한데, 스스로 아이들이 느끼게 해주는 부모들이 좀 저희가 답을 잘 못 줘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잘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할 바에는 부모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떻게? 네가 진짜 만족해? 이런 어떤 좋은 질문? 이게 경제교육의 어떤 출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마지막으로 경제교육, 내가 생각하는 경제교육은 뭐뭐다. 이렇게 한마디씩 좀 마무리 멘트를 해주시죠. 네. 제가 먼저 해볼게요. 네. 제가 마지막에 하면 너무 숙연해질 것 같아요. 제가 띄워야 되나요, 그러면? 숙연하셔가지고.
저는 자녀 경제 교육은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배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처음에 인사할 때 제가 가정이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느끼시나요? 가족 동반 자살이 많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해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서 자녀가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자살하거나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때 배운 거 뭐냐면 벌면 되는구나. 뭐라도 하면 되는구나. 내가 지금 300을 버는 게 아니라 150이라도 200이라도 벌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아이들한테 이 경제교육을 가르쳐 주는 것은 세상을 좀 보게 하고 그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본인이 돈에 대한 감각을 느끼고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자녀 경제교육이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힘든 세상 홀로 서기를 도와주는 입팸이다. 저는 조금 길게 해도 되나요? 네, 시간을 네, 뺏어서. 네. 그 유대인들이 많이 보는 탈무드 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부에 대해서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전쟁터에 나가서 부모를 잃은, 자식을 잃은, 팔이 잘린, 교통사고를 당해서 너무나도 힘든, 눈이 아픈. 근데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아픔을, 고통을 다 모아도 가난의 고통만 하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경제라는 거는 우리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템이기도 하고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 삶 그 자체이기도 한데 우리가 너무 무감각했던 거 아닌가, 무관심하고. 그래서 좀 더 많은 경제 이야기를 하시고 좀 더 많은 돈 이야기를 아이들과 나누시고 그러면서 경제 교육이 우리 삶 이야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는 삶이다. 네. 정말 똑같은 말을 제가 여러 번 생각하셨어요. 네, 우리가 너무 오늘 이렇게 마음이 너무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같은 생각들을. 그래서 경제는 진짜 삶이다. 이렇게 맞는데 저도 마지막으로 금융가입원 네트워크의 의장으로서 행복이라는 용어를 안 쓸 수가 없네요. 경제학 자체의 이유가 이제 행복이잖아요. 경제 교육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권리와 책임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국 자녀 경제 교육을 하는 이유는 자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기 때문에 너무 우리들의 생각으로 자녀를 너무 압박하지 마시고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개인적이면서도 또 공동체적인 그리고 크리에이티브한 이런 어떤 경제 교육의 방법들을 저희가 생활 속에서 잘 실천해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식 교육은 전문가에게. 이 영상을 많이 보시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박수. 아.